안녕하십니까, 원로TV입니다. 오늘은 야생 구지뽕과 동충하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항상 배우는 입장에서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좋은 댓글을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알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나무 잎이 꼭 감나무 잎처럼 생겼죠. 그런데 계량종 구지뽕 나무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구지뽕 나무의 약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각종 암이라든지 특히 당뇨에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량종 구지뽕과 야생 구지뽕을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 잎은 보통 나물로 드시거나 차 대용으로 그렇게 먹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구지뽕 나무의 열매인데 구지뽕 나무는 암수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지금 암놈인데 수정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암놈의 열매입니다. 근데 수정을 하지 못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지뽕 나무가 이 주변에 나무가 한 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구지뽕을 심으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 나무를 같이 심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구지뽕 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나무인데 가지와 뿌리는 구지뽕 목초액으로도 사용하고 또 각종 요리에도 사용을 합니다. 열매는 당금주로 사용하고 그 밖에 천연 염색 원료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구지뽕 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당뇨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구지뽕 나무를 활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 이 잎을 가지고 누에 꽂히 재배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지뽕 잎은 꼭 그 감나무 잎처럼 생겼는데 가장자리를 보면은 톱니가 없습니다. 톱니가 없는 것이 구지뽕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럼 뽕나무와 계량종 그리고 야생 구지뽕 잎과 비교를 한번 하고 야생 구지뽕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나뭇잎이 뽕나무입니다. 뽕나무는 여기 가장자리에 이렇게 톱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톱니가 있는 것이 뽕나무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이 나뭇잎은 계량종 구지뽕 나무입니다. 여기에는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죠. 톱니가 없고 이 나뭇잎은 꼭 감나무 잎처럼 생겼는데 계량종 구지뽕 나무입니다. 이 두 잎이 야생 구지뽕 잎인데 야생은 여기에도 요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특징은 여기가 끝이 뾰족합니다. 그것이 특징이고 그런데 이 잎은 이 잎보다 좀 더 어린 잎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각이 졌습니다.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뒷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뽕나무고 이게 계량종 구지뽕 나무고 이게 야생인데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나무에 요래 침이 달려 있죠. 여기에 침이 가시가 엄청 가시가 큽니다. 이거는 야생 구지뽕 나무 가시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야생 구지뽕을 자르게 되면 이렇게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줄줄줄 흐릅니다. 이 야생 구지뽕 나무를 잘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계량종입니다. 제일 가해는 뽕나무입니다. 뽕나무나 계량종이나 야생이나 다 자르면 흰 진액이 나옵니다. 이 흰 진액을 모아서 목초액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초액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약성이 굉장히 좋죠.
그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야생 즉 토종 가시 구지뽕 군락지에 와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구지뽕 아래에 있는 동충하초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구지뽕 나무를 다른 이름으로는 황돌가시 구지뽕이라고도 하고 굿가시 나무 또는 활뽕나무, 돌뽕나무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날카로운 침이 바로 야생 구지뽕 나무입니다. 한번 찔리면 한 2, 3일 아파서 미칠 정도입니다. 정말 위험한 나무입니다. 가시가 보통 아닙니다. 이 야생 구지뽕은 우리나라 남부 지방의 너덜지대나 돌이 많고 또 비탈진 양지 바르고 메마른 땅에서 흔히 무리를 지어 자랍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야생 구지뽕 군락지입니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자라는 이유는 구지뽕 나무는 아카시아나 온나무, 두릅나무처럼 옆으로 뿌리가 뻗어나가서 옆에 뿌리에서 또 어린 묘목이 자라 올라옵니다. 새순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덩굴 형태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저에게는 아주 귀찮은 존재인데 약성만큼은 최고죠. 아주 무서운 가시죠. 그래서 이 가시 구지뽕을 한자로는 자목이라고 하는데 자목이란 찌를 자, 나무 목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또 다른 해석 방법은 자목을 자자를 삼뽕나무 자, 나무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한의학에서는 통일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이 나무를 보면 나무가 아주 휘어져 있는데 이 휘어져 있는 나무가 활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뽕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활뽕나무 즉 가시 구지뽕 나무의 잎입니다. 어린 잎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제가 그 잎이 어린 잎은 중간에 각이 있게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가시 구지뽕은 본초 강목에서 각종 암에는 껍질 15g에 물 300ml를 넣고 달여서 하루에 3번 정도를 상복을 하면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각종 암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약용나무입니다. 약성을 더 좋게 하려면 구지뽕을 목초액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목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구지뽕은 우리나라하고 중국에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식품 회사가 일본의 구지뽕을 수출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구지뽕 나무는 마을 근처 야산에서 많이 자생합니다. 여기도 낮은 야산입니다. 그리고 구지뽕은 사기에 의하면 까마귀가 구지뽕 나무 가지 위에 앉아 있다가 날아가려고 할 때 나무가 연하게 휘어질 정도로 탄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탄력성이 좋아서 황해도 지방에서는 구지뽕 나무가 활 재료로 사용하였기에 활뽕나무라고 하였습니다. 구지뽕 나무 잎으로 기른 누에꼬치에서 얻은 명주실로 검은고추를 만들게 되면 그 소리가 아주 맑다고 합니다. 그 밖에 암을 예방하고 또 암을 억제하는 효능과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에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구지뽕 목초액은 복수암에 대한 억제율이 약 52%라고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구지뽕 나무인데 이 나무는 약 한 30년에서 한 50년 된 구지뽕 나무입니다. 아주 크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어린 묘목도 있고. 그럼 다시 동충하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충하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어린 묘목입니다. 이렇게 뿌리에서 자라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구지뽕 나무 밑에, 즉 참나무 주변이 있는 이 지역에 동충하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가시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날카롭죠. 그런데 여기에 잘 한번 보십시오. 동충하초가 있습니다. 곤충을 숙주로 삼는 기생버섯이 동충하초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것이 동충하초입니다. 동충하초란 한자를 풀이하면 겨울에 벌레로 있다가 여름에 식물로 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국 청나라 시대 때부터 이 동충하초는 불로장수의 약재라 하였습니다. 곤충의 종류에 따라 매미나 딱정벌레, 동충하초는 가을에 발생하지만 개미나 벌, 동충하초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자생을 합니다.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충하초는 전 세계에 한 약 300에서 한 400 종류가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약 한 80 종류가 자생을 하고 있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벌동충하초입니다. 이 벌동충하초, 즉 동충하초는 그 함유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동충하초 속에 들어있는 코디세핀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바로 항암제입니다. 자연산의 경우에는 측정을 할 수 없지만은 양식한 동충하초를 시험해보면 코디세핀 함량이 높은 동충하초가 좋은 동충하초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동충하초가 코디세핀 함량이 1000ppm에서 10,000ppm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디세핀이 높은 것이 좋은 동충하초입니다.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싼 동충하초는 코디세핀이 아주 낮은 동충하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충하초는 자연산이기 때문에 코디세핀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찔렸습니다. 지금 가시구지뽕에 발에 찔렸습니다. 아주 아픕니다. 지금 좀 전에 가시구지뽕 군락지라서 바닥이 전부 다 가시가 있어서 너무 아픕니다. 이 동충하초는 너무 아프네요. 이 동충하초는 그 머리 부분이 꼭 곤봉처럼 생겼습니다. 벌의 그 종류에 따라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포자는 머리에서도 나오고 배, 꼬리 부분에서도 이 포자가 나옵니다. 약 한 3에서 12cm 정도 자라고 있는데, 위아래 굵기가 거의 비슷하고 꼭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부러진 철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루 표면은 연한 황색에 가까운 노란색입니다. 이 동충하초는 체력을 증강시키고 감기, 만성기침, 천식, 폐결핵, 발작, 빈혈, 고혈압, 허약체질, 특히 남성 성기능장애 등에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몸에 열이 많고 감기 기운과 발열 증상이 있을 때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동충하초에 대한 일본 도호쿠 대학, 즉 동북약학대학에서 연구 실험한 결과 동충하초가 암세포 정식에 대해 약 한 76% 정도를 억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버섯이죠. 복용 방법은 분말로 드시는 방법도 있고 달여서 먹는 방법, 그리고
동충하초 당금주로 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말로 드실 때는 밥에도 넣고 반찬에도 넣고 삼계탕에도 넣어서 드시는 방법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달아서 드실 때는 반드시 내열 맥반석 주전자나 유리 용기에 동충하초 약 한 25g에 생수 1.5리터 정도를 넣고 실을 제거한 대추 5개 정도를 넣어서 절반이 될 때까지 달인 다음에 또 다른 용기에 담아두고 똑같은 방법으로 재탕을 해서 전체 물이 1.5리터가 되면 하루에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5일 정도로 해서 드시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를 쉽게 찾는 방법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참나무 바의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에, 특히 약간 습한 지역에 밤에 서치라이트를 켜고 찾으면 아주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치라이트에서 보면은 물체를 집중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낮에 찾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담력이 없는 사람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어두운데 찾기가 어렵겠죠. 오늘은 90번 군락지와 동충하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